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5회차 결과 1등이 36명이 나오셨고, 제가 최종 픽 영상에서 공유드린 48,000원 최종 픽은 4등에 적중을 하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픽 선택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축구 토토 유튜브 채널 중에서 유일하게 회차가 끝날 때마다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이 많이 맞았던 적게 맞았던 경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항상 복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회차 역시 다음 회차가 25회차와 동일하게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5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주중에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을 업로드할 수가 없어서 금요일 저녁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만 골대법 정리본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결과 복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루턴타운 대 브랜드포였죠. 자, 이 경기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 브랜드포가 루턴타운을 압도했었고, 주축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크다라고 세부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번 경기 양팀 모두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루턴타운의 홈이라는 점,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라는 점 때문에 루턴타운의 승리까지는 없지만 무승부는 받쳐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루턴타운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결과는 1대5 브랜드포의 대승이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극초반만 해도 셰필드가 좀 밀어붙이는가 싶었는데, 확실히 승점 3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브랜드포의 스루 패스들에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브랜드포의 요한의 위사 선수의 멀티골, 왼쪽 측면을 맡았던 루이스 포터 선수와 후반전 루이스 포터 선수와 교체 투입된 케빈 샤드 선수가 각각 한 골씩을 기록을 했고,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단 핀록 선수의 헤딩골까지 터져줬죠. 그리고 후반전 로즈타임에 브랜드퍼가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미스로 루크베리 선수가 한 골 득점을 하면서 1대5 경기가 마무리됐네요. 일단 브랜드퍼는 이번 경기에도 이반 토니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에버턴과의 경기에는 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감독이 인터뷰를 했으니까 26회차의 에버튼 대 브랜드퍼 경기에는 이반 토니 선수가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에버턴은 목요일에 리버풀과 경기를 치르는데 브랜드퍼는 일주일 푹 쉬고 에버턴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브랜드퍼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루턴타운 역시 일주일 푹 쉬고 울버햄튼 원정 경기를 가게 되는데, 울버햄튼이 목요일에 본머스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셰필드 대 번리. 자, 이 경기 리그 22 꼴찌와 19위 번리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둘 다 배는 게 없다, 무조건 이 경기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셰필드의 경우는 남은 경기들을 생각해 볼 때 강등이 거의 99.9% 확정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언급을 드렸었고, 기본적인 경기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력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번리가 우세한 건 사실이다. 다만 최근 셰필드의 홈발이나 양팀 모두 승점 3점이 간절하기 때문에 혹여나 모를 이 열정적인 경기의 퇴장 같은 변수들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1대4로 그냥 경기력대로 번리가 대승을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셰필드가 1대4로 그렇게 개처발릴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봤고, 골 기대감만 봐도 셰필드는 2.43 대 번리는 2.18로 오히려 셰필드가 기록에서는 앞섰죠. 다만 셰필드가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확실히 좀 운도 안 따라줬고, 이제 강등행 급행열차를 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셰필드는 목요일에 크리스탈과 주중 리그 경기를 치르는 뉴캐슬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 번리와의 경기에서 알 수 있듯이 왼쪽 측면 수비자원인 잭 로빈슨 선수가 빠지니까 벤 오스본 선수를 내려서 포백 라인을 만들었는데 왼쪽 측면 개털렸죠. 그런데 뉴캐슬의 우측면 공격 자원이 바로 앤서니 고든 선수이기 때문에 셰필드는 거의 자포자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번니의 경우는 맹구 새끼들과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맹구는 주말 2부 리그 코번트리와 FA컵 경기에서 아주 맹구 새끼들답게 3대3 무승부로 페널티킥까지 가는 아주 대단히 맹구스러운 경기를 펼쳤고, 목요일에는 셰필드와 리그 경기를 치르고
번리와 경기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번리로서는 주말에 한번 맨유를 상대로 강등권 탈출 버프로 한번 이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 라요 대 오사수나. 지난 맞대결 당시에 오사수나가 승리를 했었지만 확실히 롱볼 위주의 공격 패턴이 눈에 띄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190cm 장신의 팀 내 에이스 부디미르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 미들 자원인 오로즈 선수도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팀 내 골 기대값 1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손실이 있다. 또한 라요가 최근 좋은 경기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고 3경기 동안 실점이 없었기 때문에 라요의 승과 무에서 고민이 되는 경기인데 라요가 리그 16위로 강등권인 18위 카디스와 승점 6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경기 잡아내야 된다라고 보이고 양팀의 상성상 무승부가 잘 안 나왔었다라는 점에서 라요의 단통 승리로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2대1로 라요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오사수나가 의외로 모이구메즈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고 있던 경기였는데 그래도 라요가 계속 점유율을 쥐고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요가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경기였는데 역시나 라요의 펩 차바리아 선수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튕겨나온 볼을 뒤에서 뭐 거의 기를 모으고 있다가 다이렉트로 때려버렸는데 와, 막 어뢰가 날아가듯이 쭉 슈팅이 날아가는데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한 골이 이렇게 터져 주니까 바로 또 5분 만에 이시파라존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야신 사각지대에 꽂히면서 2대1로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26회 차에서 라요는 비아레알 원정 경기를 가게 되는데 팀 이름빨만 봤을 때는 비아레알이 홈에서 무조건 승리할 것 같은데 라요가 지금 강등권 탈출 버프를 확실히 받고 있다라는 점과 비아레알과의 최근 맞대결 3번에서 패배를 한 적이 없는 라요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사수나는 그라나다 원정 경기를 가게 되는데 그라나다 역시 지금 강등권 탈출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알라베스를 2대 0으로 잡아냈고 지난 주말에는 빌바오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조심해야 될 경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4번 경기 발렌시아 대 베티스였죠. 자, 이 경기는 제가 발렌시아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분석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발렌시아 승 쪽에 투표율이 몰리고 있지만 베티스의 경우 이스코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공격적인 면이 확실히 살아났기 때문에 양팀 플레이상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베티스가 지금 원정에서 3경기 연패 중인데 발렌시아를 상대로 4연패까지 할 그런 경기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베티스가 1대2로 승리를 하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언급을 드렸던 이스코 선수가 측면에서 기가 막힌 아웃사이드로 찔러준 패스를 아유세 페레즈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0대1로 앞서 나간 베티스였고 발렌시아는 베티스의 후안 미란다 선수의 반칙으로 페널티킥 득점을 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지만 후반 77분에 베티스의 아요세 페레즈 선수의 슈팅이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행운의 골이 터지면서 1대2로 베티스가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베티스는 공격을 만들어가는데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스코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26회차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발렌시아는 26회차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따로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아스날. 자, 이 경기는 아스날이 챔스 바이에른 뮌헨 원정 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울버햄튼이 버티다가 역습을 노리는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변을 잡아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경기를 이변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뻔한 이변이라서 이변이 안 나올 경기고 챔스도 탈락했겠다.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아스날의 동기부여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울버햄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고 0대2로 아스날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울버햄튼은 잔류가 확정이라서 그런지 공격에 지금 뭐 20살 타완다 치레와 선수를 선발 기용을 했고 벤치에는 뭐 10대 애기들을 앉혀놨더라고요. 목요일에 본머스와 경기가 있는 울버햄튼인데 계속 뭐 이런 어린애들 나오고 데리고 나오는 명단으로 주중 경기 치르고 주말에 루턴타운을 만나게 된다면 울버햄튼이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가 있는 루턴타운한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스날은 토트넘 홈 경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북런던 더비는 항상 박터지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뭐 이건 잠시 언급드리는 거지만 토트넘은 지금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우도지 선수가 왼쪽 대퇴사 두근을 다쳐서 지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시즌 아웃된 상황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경기 지로나 대 카디스였죠. 뭐 이 경기 지로나의 압도적인 승리다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전술적으로 카디스의 강점이 지로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점과 지로나가 홈 경기라는 점, 홈에서 지로나가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을 비교해 볼 때 압도적인 라리가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언급을 드리면서 고민 없이 지로나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4대1로 지로나가 대승을 거두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지로나의 뭐 에릭 가르시아 선수의 헤딩골을 시작으로 이반 마틴 선수의 환상적인 2대1 패스 돌파 후 마무리, 그리고 측면에서 낮게 온 패스를 도부약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고 교체 투입된 포르트 선수가 골키퍼를 제치면서 빈 골대에 득점까지 하면서 4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카디스도 찬스는 있었지만 마무리 능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난다라는 걸 느꼈던 경기였고 카디스는 역시나 자신들의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을 그래도 1득점이라도 기록했다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26회차에 카디스는 홈에서 마요르카를 상대하게 되는데 양팀 모두 지금 뭐 강등권 탈출 버프를 확실히 받을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7번 경기 헤타페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소시에다의 결정자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수비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소시에다이고 헤타페는 홈에서만큼은 확실히 이번 시즌 실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맞대결 전적에서도 헤타페가 홈에서는 해볼 만한 전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로 생각이 들고 소시에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5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단통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골은 역시나 소시에다가 우측면에서 세랄도 베커 선수가 올려준 크로스를 바라네치아 선수가 뛰어들어오면서 슬라이딩 헤딩골을 성공을 시켰고 15분 뒤에 헤타페의 후안 미라타사 선수가 헤딩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 바로 전 상황에서 로드리게스 선수의 슈팅이 골라인 안에서 골키퍼가 쳐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상황인 오스카 로드리게스 선수의 득점이 인정이 됐죠. 어쨌든 1대1 상황으로 계속 경기가 지속이 됐고 확실히 헤타페가 홈에서만큼은 소시에다와 잘 비비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양팀 모두 26회 차에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에버턴 대 노팅엄이었죠.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에버턴의 단통 승리 말씀을 드렸고 에버턴이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에버턴이나 노팅엄이나 승점이 1점 차이밖에 안 나고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는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자가 가려져야 되는데 양 팀의 경기 전술이 둘 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자신들의 강점이 잘 나오는 팀들인데 노팅엄보다도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이 에버튼이라서 노팅엄의 강점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경기에서 노팅엄의 점유율이 59%, 에버턴의 점유율이 41%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석 내용대로 에버턴의 점유율이 낮았지만 결과는 에버턴의 2대0 승리, 그리고 이날 중거리 슛 운빨도 좀 따라준 에버튼이었습니다. 게이 선수와 맥닐 선수의 골 모두 중거리 슈팅이었죠. 이렇듯 강등권 탈출 동기부여로 운빨도 따라주고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 역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에버튼이 목요일에 리버풀과 주중 리그 경기를 치르고 주말에는 브랜드포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26회차에 노팅엄 경기는 들어오지 않았네요. 자, 9번 경기 에스턴 대 본머스. 자, 이 경기 에스턴이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렀고 최근 뭐 3일, 4일, 2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아쉽지만 본머스는 이번 시즌 잔류에 성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스턴 원정에 그렇게 뭐 큰 동기부여는 없다라는 점과 공격의 양날개 타베르니에 선수와 세메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점에서 에스턴은 이번 시즌 홈빨도 있고 챔스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최소한 지는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턴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에스턴이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초반에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에스턴의 매티케시 선수가 본머스의 케르케즈 선수에게 깊은 태클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선제골을 내줬는데 역시 에스턴은 역습 상황에서 빛이 났죠. 본머스의 공을 뺏어서 바로 공격적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모건 로저스 선수가 침착하게 동점골을 만들었고 두 번째 득점 역시 본머스의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찔러준 패스를 와킨스 선수가 스피드 경쟁에서 이기면서 무사디아비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해주면서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세 번째 득점 역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뒷공간을 이용한 돌파 후 레온벨리 선수의 세 번째 득점까지 나왔죠. 에스턴은 이제 오랜만에 일주일을 딱 쉬고 주말 첼시와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고
본머스는 에스턴과의 경기에서 세멘요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 주중에 울버햄튼 원정 경기를 하고 주말에 브라이턴과 경기를 한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대팀 브라이턴은 금요일 새벽에 맨시티와 경기를 하고 주말에 본머스 원정을 떠난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경기 크리스탈 대 웨스트햄.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웨스트햄의 승리는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과 무 둘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데 경기력적으로는 크리스탈의 승리를 선택하고 싶은데 패턴적인 부분에서 이번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가 2연승이 없었다라는 패턴이 있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다가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크리스탈이 5대2로 대승을 기록한 경기고 부상에서 복귀한 올리세 선수가 전반 시작 7분 만에 헤딩골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골 역시 올리세 선수가 드리블하고 들어가서 마테타 선수에게 패스해준 볼을 마테타 선수가 바로 슈팅을 했으나 키퍼 선방에 맞고 튀어겨 나온 볼을 에베레치 에제 선수가 기가 막힌 바이시클 킥으로 멋지게 두 번째 득점을 성공을 했죠. 세 번째 득점 역시 또 올리세 선수가 측면에서 마테타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바로 마테타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세 번째 득점이 터졌죠. 그냥 뭐 웨스트햄의 에메르손 선수의 자책골 빼고는 크리스탈의 에제, 올리세, 마테타 선수가 뭐 거의 득점에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새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는 번리 골키퍼가 헛발질로 실점을 하더니 이번 주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딘 앤더슨 골키퍼가 수비가 백패스한 볼을 헛발질하면서 자책골이 나왔죠. 리그 막판이 되면서 좀 골키퍼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지 다음 주는 또 어떤 팀 골키퍼가 병신짓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일단 뭐 웨스트햄은 26회 차에는 경기가 안 들어와 있고 크리스탈은 풀럼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풀럼은 이제 잔류가 확정이 됐으니까 운빨이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주중에 열심히 또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자, 11번 경기 알메리아 대 비아레알.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알메리아의 단통 패를 선택하고 넘어가면 될 경기로 보이는데 지난 맞대결에서 비아레알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골 기대값 자체는 알메리아가 더 높았었다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카운터 어택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홈팀 알메리아가 이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1대2 비아레알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하긴 했지만 너무 무난한 결과가 나왔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분히 알메리아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알메리아가 골 기대값 1.84, 비아레알이 1.62로 알메리아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슈팅 숫자도 2배 이상 가정하면서 비아레알의 골키퍼 선방만 4개가 나왔었으니까 충분히 알메리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투픽으로 간 게 뭐 사실 그렇게 낭비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메리아는 26회 차에 안 들어와 있고 비아레알은 홈에서 라요와 상대하게 되는데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라요에 승리를 한 적이 없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12번 경기 풀럼 대 리버풀.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풀럼은 잔류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홈빨이 사그러들 시기가 됐다 말씀을 드렸고 리버풀의 경우는 지금 우승 경쟁 중이고 최근 우측면 수비 쪽이 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리버풀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탈란타 원정 경기에서 로버트슨, 아놀드, 소보슬라이, 살라, 루이스 디아즈 같은 자원들을 후반에 다 교체 아웃시켜주면서 체력 안배까지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풀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고 풀럼은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2승 4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도 없다. 풀럼의 단통패 선택을 했고 1대3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역시나 언급을 드렸던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기가 막힌 프리킥 득점으로 선제 득점을 했고 풀럼의 카스티뉴 선수가 동점골로 따라왔으나 리버풀의 흐라벤베르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 터졌고 디오구 조타 선수의 추가 득점까지 터지면서 1대3 리버풀이 승리를 했죠. 풀럼은 주말에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맞이하게 되고 리버풀은 26회 차의 대상 경기는 아니네요. 자, 13번 경기 알라베스 대 에이티 마드리드. 이 경기도 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알라베스의 이변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알라베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2대 0으로 알라베스가 승리를 하면서 틀린 경기였습니다. 무승부 이변을 가져가라고 했던 이유로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점유율을 가장 낮게 가져가는 팀이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에이티 마드리드가 가둬놓고 패겠지만 맷집으로 버티다가 역습 한 방에 에이티 마드리드가 당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다만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인 알라베스라는 것 때문에 무승부 이변을 가져간 거였는데 이 경기에서 득점이 터져 버렸네요.
실제로 AT 마드리드가 점유율 70%를 가져갔던 경기였는데 분석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라베스의 뻥축구가 먹혔습니다. 첫 번째 골 알라베스의 골키퍼가 맘먹고 상대편 골대 쪽으로 강하게 뻥 차준 볼이 우당탕탕하다가 튕겨나왔고 그 볼을 베나비데즈 선수가 인사이드로 가마차기 득점을 성공시켰고 경기 종료 직전 높게 크로스 올라온 볼을 루이스 리오아 선수가 기를 모았다가 발리슛을 성공을 시키면서 2대0 알라베스가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알라베스는 26회 차에서 RC 셀타를 만나게 되는데 RC 셀타가 지난 경기에서 라스팔마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고 아스파스 선수가 만점 활약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AT 마드리드는 홈에서 빌바오를 만나게 되는데 리그와 컵 경기 포함 3경기 연속으로 빌바오에 패배하고 있는 AT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좀 쉽지 않겠네요. 1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체력적으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에이스 자원들이 다 어리다, 나이가 깡패이기 때문에 체력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말씀을 드리면서 레알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레알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3대2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라이브로 봤는데 확실히 엘 클라시코가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골은 코너킥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크리스텐센 선수가 헤딩골을 기록을 했고 레알은 바스케스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개인 기량으로 돌파를 하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죠. 비니시우스 선수가 페널티킥 마무리하면서 1대1 동점이 됐고 또다시 바르셀로나의 페르민 로페즈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1대2로 바르셀로나가 앞서 나갔지만 이날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 측면에서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활약한 바스케스 선수가 동점골 그리고 후반 로즈타임에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벨링엄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3대2로 승리를 거둔 레알이었습니다. 벨링엄 선수가 골 넣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양팀 모두 26회 차이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